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를 이용할 차량이 420만 대를 넘었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밤 10시가 넘어야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김경수 지사에 이어 안희정 전 지사까지 법정 구속됐는데 요즘 법원 분위기를 짚어봅니다. 법관들은 김경수 지사 판결에 여권의 비방이 계속되자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5월 한국에 도착합니다. 군이 진행하는 군단급 무인기 사업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단독 보도합니다. 폭행 논란에서 시작된 클럽 파문이 약물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첫날 뉴스7 시작합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안희정 전 지사가 어제 성폭행 사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설 연휴인 오늘 이 법원 앞에서는 사법부 규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은 도를 넘었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뉴스7은 재판부 판단이 엄격해졌다는데 과연 그런 건지, 또 판결 불복 논란에 대한 이 판사들의 반응, 또 사법부의 향후 파장 등을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설 연휴 첫날 6시부터 8시 사이가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 귀성 상황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요금소의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 지금 교통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차들이 막힘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후 내내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조금 혼잡했는데 저녁이 되면서 정체 구간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 고속도로 폐쇄회로 화면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목천 나들목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옥산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26km 구간 정체입니다. 다음은 중부고속도로입니다. 정체 구간이 빠르게 줄어 지금은 오창 분기점 인근 9km 구간에서만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영동고속도로 등 다른 도로에선 막히는 구간이 없습니다. 설 당일까지 며칠 여유가 있다 보니 예년에 비해 정체가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서울을 출발하면 부산까지는 4시간 40분, 광주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이 걸리는 등 평소보다 30분 정도 더 소요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390만 대로 평소보다 10% 많고 오늘보다 정체가 더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에 비 예보가 있어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내일 새벽 5시쯤 정체가 시작돼 오후 3시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기차역과 터미널도 종일 붐볐습니다. KTX 하행선 예매율은 전라선이 98%, 경부선 95% 등으로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고속버스 예매율도 부산이 94%, 광주 80% 등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교통 상황 때문에 이 귀성길이 지루할 수도 있고 고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향 가는 길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따뜻하게 반겨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서울역 대합실이 귀성객으로 붐빕니다. 양손에 선물을 들고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 오릅니다. 가족을 만날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손주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큰 절을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희들도 건강하고 잘 커다오. 제철 겨울딸기는 손주부터 먹입니다. 안 먹었다 배가 불러 진짜로. 저 아들만 보면 배부르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을 나눕니다. 그래 엄마 혼자서 저희 키우시고 공부시키고 늘 엄마한테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래요. 전남 섬마을에도 귀성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을 출발한 지 5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여객선을 탑니다. 피곤함보다 설레는 마음이 앞섭니다. 오는 시간은 한 5시간 이렇게 걸렸는데 이제 도착해서 이제 할머니 뵙고 하는 마음에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도 가족 단위 손님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할머니랑 같이 와서 오랜만에 장도 보고 사람 구경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설 연휴 첫날 온 가족이 한데 모인 고향집은 가슴 따뜻한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이 보수 성향 단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토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지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보수단체 집회가 서울역 광장 등에서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설 연휴인데도 태극기와 성조기가 등장해 정부의 적폐청산을 규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지원년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댓글 조작 사건을 성토하기도 합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집중적인 댓글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위대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 구치소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서초동 법원 앞에서는 사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근조 화환이 등장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한 항의인 겁니다. 김경수는 죄가 없다! 지지자들은 김 지사가 사법부 적폐의 희생양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올바른 판결을 받고 사법 적폐 세력들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지지자들은 또 사법부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며 사법부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이어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까지 법정 구속되면서 요즘 법조계에서는 법원발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사법부 신뢰 추락에 대한 위기감이 재판장들의 서리밭 판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박경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징역 2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1심 무죄가 뒤집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정 구속은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해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데 전현직 도지사 신분에 관계없이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안태근 전 검사장도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로 징역 2년형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논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 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와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유력 인사일수록 양형 등에서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자성도 한몫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7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로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한 것도 법원의 엄정 처벌 기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법원 내부에선 법관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며 보복 판결 주장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자, 지금 보면 집권 여당까지 유리하면 정의, 불리하면 적폐, 이런 식의 이 공개 압박에 나서자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 도를 넘어섰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분위기를 보면 판사들도 이제 민감한 판결 어떻게 맞나, 뭐 이런 걱정들 할 것 같은데 취재를 해보니까 현재 판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서초동 분위기는 당혹스럽다, 이런 표현을 좀 넘어서서 한마디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의혹에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던 일부 젊은 법관들과 또 목소리를 자기 소신을 강하게 주장했던 법관들조차도 선고 결과 유불리에 따라서 음모론까지 제기되는 이 상황이 우려할 수준이 넘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반영을 했는지 이제 대법원장도 보면은 좀 늦은 감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판사에 대한 공격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밝히긴 했어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뒤늦게 입을 떼기는 뗐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아침 출근길인데요. 입장 발표가 있긴 했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선고 직후에 자신에게 선고를 내린 재판장의 과거 근무 이력까지 거론한 걸 감안하면 대응이 늦어도 한참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여러 판사들은 여권에서 제기하는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법관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판결에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 이런 우회적인 표현으로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판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도 해서는 안 될 말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재경지법에 근무하는 또 다른 판사는 거물급 인사들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판결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이 이례적이었을 뿐이지 판결 자체는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엄격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최근 이 불복 논란에 대해서 앞으로 사법부는 어떤 영향이 좀 미칠까요? 사법부 내에선. 네, 정치권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 선고를 내린 판사에 대해서 법관 탄핵을 검토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법관 대표회의 차원의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의 성명이 나온다고 해도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기자는 기사로만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요. 법관은 판결문으로만 이야기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일선 판사들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판결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법과 양심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실추된 사법부의 건의를 엄중한 판결로 스스로 되찾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두고 의혹을 제기한 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곽 의원은 왜 민주당이 나서냐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의혹과 사위인 서모 씨 회사의 부당 지원설 등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그 뒤 사흘 만인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공개 질의 형식을 가장하여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명백하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곽 의원이 다혜 씨 부부의 아들 서모 군의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한 것도 아동학대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은 대표 당원이어서 당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의원은 즉각 대통령 일가 문제에 여당이 대리 고발하지 말고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곽 의원은 SNS 글에서 한마디로 불쾌하다며 청와대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민주당은 빠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지원입니다. 손혜원 의원을 시작으로 현재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손혜원 방지법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장호 의원의 부인 김모 씨는 2017년 대전에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해 상가 해당 지역 개발 사업비 83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위반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조금 더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서 목포 부동산 매입으로 홍역을 치른 손혜원 의원은 산하기관 인사와 공모전 등에 관여한 활동을 두고 부당한 압력이냐, 정당한 개입이냐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야가 2015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입법 당시 이해충돌 조항을 삭제한 결과입니다. 뒤늦게 민주평화당은 이른바 손혜원 방지 2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명명백백하게 국회법
국정감사법, 공직윤리법의 위반이며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최이배 의원이 설 연휴 이후 최대 7년형까지 처벌 가능한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창현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 감사위원회 설치 법안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아직 이해충돌 방지 법안 발의가 없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즐거운 귀성길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엔 전남 신안 천사대교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고 어젯밤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도 5중 추돌 사고로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강석 기자입니다. 자동차 뒷부분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는 보닛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나들목 근처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6살 이모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낮에는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에서도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두세 대 늦춰오면 나중에 뒤에 차가 미처 발견 못하고 이게 그런 거리 위협구나. 앞에 전방주 시스템만 쪽으로 가야죠. 공장 지붕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인천의 한 주방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3동을 태운 뒤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낮에는 인천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셨고 29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3명 정도가 단순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이 됐어요. 상태가 심각하진 않고요. 오늘 낮 3시 25분쯤 부산 기장군 1.6km 앞바다에서 3톤짜리 낚싯배에 불이 났습니다. 해경은 낚싯배에 탔던 9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설 연휴에 술 한 잔쯤은 괜찮겠지, 단속 없겠지 하고 운전대 잡으시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 연휴 교통사고 대부분이 음주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전 시간대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이처럼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최근 5년간 접수된 설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니 음주 사고가 10건 중 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60%는 20, 30대 운전자였습니다. 음복을 하셨거나 간단하게 인사치레 한 잔을 하셨을 경우에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된다는. 차 안에서는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입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망 위험률이 26배나 높아집니다. 뒤에 이제 앉은 배우자나 이런 벨트 안 매는 경우 많은데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하니까 좀 잘 매도록.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성인용 안전띠를 매면 목이 졸릴 위험이 있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장시간 운전 전엔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고 엔진 오일과 배터리 점검 등 안전 점검이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맨몸으로 벽을 타고 기어올라 물건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빈집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건데 연휴 기간 집을 비우실 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벽을 기어오릅니다. 별다른 도구도 없이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훔친 물건을 들고 나와 미리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42살 황모 씨는 이런 수법으로 서울 동작구에 있는 원룸 2곳에 침입해 금품 75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앞서 들어간 집에 훔칠 만한 물건이 없자 황 씨는 근처 다른 빌라인 이곳 벽을 타고 또다시 침입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주변에서 유사한 절도 피해가 잦았다고 말합니다. 안 털린 곳이 없어요. 절도하기가 딱 좋습니다. 애져가지고 새로 들어오신 사람들은 다 털려서 나갔어요.
주변 원룸들을 살펴보니 범인이 노렸던 건물과 비슷한 구조가 많습니다. 주변 다른 건물 창문 위아래에도 이처럼 발을 디딜 만한 공간이 있어 쉽게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황 씨는 인기척이 없는 집을 노렸고 창문도 잠겨있지 않아 쉽게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절 등 장시간 집을 비우실 때는 창문 등 문단속을 꼼꼼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범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를 주거 침입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클럽에서 일어난 폭행 논란이 이제는 물뽕 등 약물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클럽 직원과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남성은 성추행 혐의도 받아 7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한 뒤 경찰관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 28살 김모 씨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7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순찰차에서 과잉 진압 그거는 좀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입장이 어떠신가요? 그냥 제 주장은 계속 일관되고 수사기관에서 잘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7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한 뒤 직원과 시비가 붙자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만 입건했지만 이후 성추행 고소장도 접수됐습니다. 그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합니다. 광역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폭행 사건뿐 아니라 클럽 내 성폭력, 물뽕으로 불리는 데이트 강간 마약 이용 의혹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클럽이 있는 호텔 화장실에서 단체로 마약을 흡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화장실 마약 의혹 등을 포함해 모든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클럽 이사를 지냈던 가수 빅뱅의 멤버 승리의 여동생은 김 씨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 등이 담긴 클럽 측 CCTV 편집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우리 군이 도입할 예정인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오는 5월에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북한과 한반도 주변 정찰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차정승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8,800억 원을 투입해 4대를 도입하기로 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입니다. 직경 30cm 크기의 지상 물체도 식별할 수 있어 첩보 위성과 맞먹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미군의 U2가 고고도 정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와 거의 동일한 고도에서 작전을 하면서 다양한 전략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글로벌 호크 한 대가 오는 5월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올해 말까지는 4대 모두 우리 군에 인수돼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오산 공군 기지에 배치돼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정찰하게 됩니다. 최대 채공 시간은 42시간으로 신의주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까지 감시 정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급유기에 이어 스텔스 전투기 F-35 그리고 글로벌 호크까지 최첨단 무기가 속속 도입되면서 북한 정찰뿐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 장사정포를 감시하는 차세대 군단급 무인기 개발이 1년 반 넘게 중단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남북 간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무인기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황인데 군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영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입니다. 2002년부터 전력화돼 북한 전방부대와 장사정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송골매는 채공시간 6시간에 운용 고도도 1에서 2km에 불과해서 성능이 향상된 무인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군은 2012년부터 차기 군단급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프레데터를 모델로 18시간 동안 떠 있으면서 100km 밖까지 볼 수 있는 성능을 갖춘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6월 이후 개발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개발팀은 연구 시간을 더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은 이후 선진국에도 없는 낙뢰에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한다며 6개월을 허비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면서 기존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황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속에서 우리 군이 북한 감시와 관련된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달 말쯤에 양국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능성을 내비친 종전선언을 포함한 평화협정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주 고위급 협상을 통해 이달 말 중국 하이난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의견을 좁혔습니다. There is a possibility we'll meet somewhere, whether it's there. I'm over in a certain location. I'll be over in a certain location there, as you know. 정상 간 만남을 통해 무역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에 따른 겁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2차 미북 회담의 주요 의제인 종전선언도 같이 논의될 공산이 큽니다. 앞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스탠포드대 강연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Who more so than any previous president is deeply and personally committed to once and for all bringing an end to 70 years of war and host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은 체제 보장 방안의 하나로 다자 평화 협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정상 간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남북 미중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은 북한에 이달 26일과 27일 베트남 다낭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하이난과 베트남과의 거리는 400여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2차 미북 회담에서의 다자 간 협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탈냉전 상징이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6개월 후에 탈퇴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새 군축 조약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위반했다며 탈퇴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If Russia does not return to full and verifiable compliance with the treaty within this 6-month period, the treaty will terminate.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체결된 INF는 사거리가 500km에서 5,500km인 중단거리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수년간 협정을 어겨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2017년 배치한 9M729 미사일을 문제 삼으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km에서 5,000km로 유럽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러시아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Они убеждают союзников в этом, они распространяют эту версию, лживую версию по всему миру. 트럼프 미 대통령은 INF 대신 새로운 군축 조약이 필요하다며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함께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둥펑 26 미사일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둥펑 26은 사거리가 3,000km에서 5,700km로 미국 땅 괌을 사정권에도 괌 킬러로 불립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미국 시카고 등 중북부 지역에 북극 한파가 불어닥쳐 영하 48도까지 떨어지면서 27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올랐고 주말엔 영상 11도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단 2, 3일 동안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한 건데 유혜림 기자가 전합니다. 북극 한파가 닥친 시카고. 호수가 꽁꽁 얼어 거대한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은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It's just an amazing landscape to see and a beautiful view
of the city. 최근 미국 중북부 지역을 강타한 한파에 27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미네소타주 인터내셔널 폴스가 영하 48도를 기록했고 이틀 동안 주요 지역의 최저기온 기록이 160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한파의 원인이 됐던 찬 공기가 북극으로 올라가면서 추위도 누그러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영하 30도를 기록했던 시카고는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 주말엔 영상 11도의 포근한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강의 얼음이 하류로 흘러가 녹을 경우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oday is like the days before they were really cold and frozen, but like today is fine. It's not that bad. 폭염에 시달린 호주는 퀸즐랜드주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범람한 물의 높이가 2m를 넘어섰지만 앞으로 최대 300mm의 비가 더 쏟아질 예정이어서 피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기로 하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동영상 서비스의 무임승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돈은 해외 기업들이 챙기고 투자는 국내 통신사들만 해야 하냐는 건데요. 이 양측의 입장을 정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최근 SK 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0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입니다. 국내 사용자들이 영상을 시청하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은 막대한 광고 수익을 거둡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깔아놓은 망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으니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미 국내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간 800억 원과 300억 원을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망 사용료 지급에 나선 페이스북과 달리 구글은 끔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글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은 38.4%로 압도적 1위입니다. Including Korea is a considerable investment. 지난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구글은 여기서도 통신사도 콘텐츠 플랫폼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덕식이라고 그럴까요? 얼마 정도의 가이드를 했을 때 뭐 효과가 있을지.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한 5G 시대가 열리면서 구글의 무임승차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시티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8, 90년대 유행한 도회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의 대중가요를 뜻하는데요. 최근 20, 30대 사이에서 시티팝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 이루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달 발매돼 화제를 모았던 노래 아름다워. 20대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이 불렀는데 도시적인 느낌과 발랄한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원곡은 1984년 나온 윤수일 밴드의 아름다워. 또 다른 익숙한 곡. 전국은 나의 것. 인디 가수 선우정아가 발표한 곡입니다. 혜은이의 천국은 나의 것을 재해석했습니다. 한국 고도 성장기였던 이 시기엔 도시를 소재로 한 세련된 가요, 이른바 시티팝이 유행했는데 최근 젊은 가수들에 의해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발라드 가수 윤종신의 새 앨범 웰컴 서머부터 11년 만에 첫 솔로곡을 낸 원더걸스 유빈의 선택도 시티팝. 사실 복고라는 것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혁신의 문화 코드이기도 한데요. 특히 시티팝은 경쾌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잘 어울리는 옷처럼 자연스럽다. 시티팝을 찾는 고객도 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서울 레코드 페어에선 시티팝 LP의 인기가 높았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20, 30대였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세련됨이 젊은 감성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5연승을 달리며 2위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우리카드의 이번 시즌 돌풍엔 단연 아가메즈가 있는데요. 신영철 감독의 리더십이 불같은 성격의 아가메즈를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2m 7cm의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스파이크. 차원이 다른 파워에 상대의 금목걸이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번 시즌 프로배구 압도적 득점 1위. 우리카드의 우리 아가로 거듭난 아가메즈입니다. I really like it because they really sometimes here the player they tell me baby Aga, but I'm laughing. 걸출한 실력에도 불같은 성격으로 팀워크를 해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신영철 감독은 선수의 마음을 1순위로 헤아리는 한편 질책할 땐 따끔하게 혼돈내며 이른바 밀당의 리더십으로 아가메즈를 순한 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적한 부분을 또 아가메즈 또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서로가 이제 신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카드는 5경기 연속 3대0 완승을 거두며 창단 이후 첫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2위 자리를 탈환한 우리카드는 선두 현대캐피탈에 승점 1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우리 아가를 보듬은 신영철 감독의 리더십이 장충의 봄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I see him like a very close friend, like a father. Also, I wish him to be healthy every time, and I hope that this season will be very nice for all of us. 이 팀에 참 보배 역할을 하고는 있다 하고 이제 끝까지 이제 다치지 말고 항상 건강하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끔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하자.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예년보다 포근했습니다. 연휴 둘째 날인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높아지면서 오늘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 산간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최고 40mm, 중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로는 최고 5cm의 눈이, 영서지방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눈비는 내일 오후에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로 인해서 대기질은 더 쾌청해지겠습니다. 입춘인 모레 아침은 영하권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고 파도가 높아서 뱃길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설날 당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낮부터는 추위는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설 연휴. 며느리들만 손목 쑤시고 허리 아프고 이 명절 스트레스에 시달리진 않았으면 합니다. 설 차례상 차리게 정신없는 아내 뒤에로 이 드러누워 TV만 보는 남편도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설 연휴 고생 많을 대한민국 며느리들을 위해서 응원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